네, 정치 현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박지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해남에서 전화 받습니다. 아, 해남이시군요. 네, 어젯밤에 내려왔습니다. 예, 그 몇 년 만에 국회 등원하신 거예요? 4년 만에 등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죠. 어떻게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시켜주신 해남안도 진도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91%였습니까? 92.35%. 아, 92.35%요. 예. 예, 그 숫자는 평생 안 잊으실 것 같으네요. 글쎄요, 전무했고 아마 후무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도 사실 보면은 우리 정치의 불행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게 제가 출마하니까 다른 분들이 출마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후보와 1대1로 대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해남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낙후한 지역 발전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길래요, 지역이? 이 해남안도 진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농수산물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절벽, 기후 변화, 지방 소멸 이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아하, 예. 제가 서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의도군, 종로군, 북천이군, 서천이군 그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길에 걸어 다니는데 해남안도 진도에 오면은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하, 예.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도 전부 노인 인구인데 지금 제가 11개월 전에 해남안도 진도에 내려왔을 때하고 지금 불과 11개월 차이지만은 약 4,500명이 자연 감소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연평균 아마 이런 상태로 가면은 5,000명 정도가 자연 감소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소멸돼 갑니다. 사람도 네. 없고 또 농사에 전념하는 다 노인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이어지질 않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약간 천대를 받고 있는 농수산물이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후 절벽만 하더라도 네. 오늘 아침에는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만 어제 비가 쏟아지고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도 대서양 수온이 올라가지고 금년에 이 하리케인이 엄청나게 온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 해남안도 진도 신안 신재생 에너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우리 해남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농촌이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점점 초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농촌의 청년회가 이 60대가 주로 청년회를 한다. 뭐 이런 좀 웃지 못할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는 최고령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지역구 시골 가시면은 아직 젊은 청년 대접 받으시겠어요? 청년 대접이 안 맞겠지만 그런 편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4년 만에 등원하셨는데 그 4년 동안에 정치권이 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강대강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처럼 대화와 협력이 없이 협치가 없이 강대강으로 치솟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22대 국회가 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강대강으로 나갈 것 같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워크숍에 가서 똘똘 뭉치자.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다. 과거를 묻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집권 여당의 단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굉장히 초조한 것 아닌가, 당혹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번에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죠. 네. 순서는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처럼 2년 만에 열린 여야 영수회담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고 또 영수회담을 또 계속하자 하는 합의는 있었잖아요. 네. 이것을 총체적으로 실패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후로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하지 않았지만은 2주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의 모습 최근에도 보면은 2년 만에 공약은 지켰습니다.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주겠다. 거기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습니까? 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물가, 민생 경제는 물론 정치가 잘 돼야 외교도 잘 되고 남북관계도 잘 되고 민주주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회는 어제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그 정식으로 그 원구성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원구성 협상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양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서 이런 그 분석들인데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당 수석 부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이 대화는 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전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만 하더라도 의석수에 따라서 11대 7을 이제 잠정 합의가 됐지만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야겠다 네.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안 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의 그 의원들 171명의 의원들이나 192명의 우리 범야권 의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혁 입법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꾸 조자령을 흠칼 쓰듯 거부권만 행사하기 때문에 신속한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을 때는 패스트트랙에 실린다고 하면은 최대 330일부터 240일까지 입법이 지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제 우리 민주당 의총에서도 또 지난주 워크숍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개원을 하자. 그래서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이나 물가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은 6월 6일 국회는 개원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은 공석으로 둔 채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법리학권 민주당에서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러한 선례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개원시키고 야당 여당 합의해서 그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원한다면은 그렇게 선출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의원님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더 끌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예. 날짜대로 6월 7일 표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는 운응.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입법이나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180석 의석을 가지고 또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본 그 무기력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가혹하게 채찍을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92석을 가지고는 할 일을 하겠다. 개혁할 것은 하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이런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의총 분위기도 잠깐 전해 주셨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당원권 강화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데요. 혹시 논란은 없었습니까? 반대 의견이나? 어제는 의총에서 보고만 하고 또 의총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이러한 문제를 소통하기 위해서 선수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선이 몇 분이 계시는데 네. 오선들과도 오찬 회동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자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수별로 되게 그룹별로 소통의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은 절체절명이 정권 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이 넘도록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하자 하는 생각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당원권을 강화하자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20% 반영 네. 그리고 소위 오늘 아침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똑같은 사설을 썼습니다마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만약 차기 대표가 당선되는 사람을 임기 연장을 해서라도 승리하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의총에서 보고만 했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선수별
그리고 또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오늘 보도에는 이 당권 대권 분리 조항도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좀 고치자 이런 얘기들이 거의 확정된 듯이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글쎄, 예. 언론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네. 아직 확정되지 않고 네.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 선수별로 소통을 하고 또 합동 토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총선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참패했습니까? 정치는 민심의 과학입니다. 민심이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당 후사, 당보다는 나라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당원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손보는 데 대해서 근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그 장애물을 치운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의 그 보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 신중하기보다도 예.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더 토론을 해서 소통해서 그 중지를 모으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 제1호 법안으로 의총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오는 보도 중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제 알려진 사실들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몇 번 했다 이런 게 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 네,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맨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해봤습니다. 국정원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우즈벡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안보에 대한 무능이고 무지입니다.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런 것을 제가 맨 먼저 지적을 했는데 네.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이 대통령실 총체적으로 그 라인들에 있는 사람들의 참모들이 전화 통화한 것이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수사 방해고 외압이고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특검법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덜어주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또는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입장에서 조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큰 정치를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 여당안을 과감하게 받을 테니까 영수회담을 해서 합의하자라고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실을 붙여서 꼼수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쉽게 말해서 25만 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차등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나온 종부세 문제 등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당내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은 중산층 외연 확대를 위해서 중도층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을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22대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서 의원님 마무리 말씀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이 제대로 국민과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한다고 하면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드리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해남한도 진도에 낙후된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네. 모든 혼을 다 바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